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하여의 김승민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날씨가 바뀌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지금 한창 졸업 전시가 시작되고 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 개를 찍었는데 지금 편집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편집을 하는 대로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은 학생들이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들 중에 이렇게 하나씩 제가 답변을 다는 시간을 갖기로 했었는데, 지금 댓글이 막 한 개씩 두 개씩 달리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댓글에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은 없지만 수업 시간에 저에게 질문하는 혹은 이제 평소에 저에게 질문 왔었던 내용 하나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뭐랄까요, 디자인을 고민하는, 디자인을 할 거를 고민하는, 디자인을 앞으로 진로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고등학생, 중학생 그런 학교에 다니시는, 오늘 마침 또 수능 보는 날인데 진로로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저에게 많이 하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들이 내가 볼 때 그림 잘 못 그리는 것 같은데 그림도 못 그리는데 디자인을 하겠대요. 교수님 디자인을 시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 많이 해요. 그러면서 막 카톡으로 그림을 막 100장씩 보내십니다. 내 자식이 그린 그림인데 평가 좀 해달라고, 얘를 전공을 시킬지 말지 평가를 좀 부탁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질문 해결 차원에서 또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에게 이 유튜브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디자이너는 꼭 그림을 잘 그려야 하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되게 모호하잖아요. 뭐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냐, 뭐 그림 잘 그려도 되고 못 그려도 되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디자인 과들도 입시를 하는 디자인과, 그리고 입시 미술 실기를 안 보는 디자인과도 많아요. 요즘에 저희 학교에서도 실기를 안 하고 뽑는 학생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기를 안 하고 뽑아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예전에 이제 아주 실기력이 강한 학교가 실기를 보지 않고 뽑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학교마다 또 입시미술을 하는 입시미술을 시험 보는 학교와 미술 실기를 보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실기도 안 보고 뽑아도 될 정도면 미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과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쾌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꼭 그림을 잘 그려야 하나요? 어떤 부분의 그림은 잘 그려야 된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다. 예전에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다 만들고 그리고 했다면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기술의 발달로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자인과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만 가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 디자인 과정에서 그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림이 어떤 역할을 하나.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은 디자인 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그래서 디자인과에 야심만만한 그 마음은, 큰 포부를 갖고 디자인과에 자신 있게 들어왔는데 디자인과에 오면 다들 미술학원도 오래 다니고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죠, 대부분.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이제 그림 좀 그려봐라, 스케치 좀 해봐라 그러면 막 고민하면서 스케치를 하다가 학생들이 이래요. 교수님, 저는 소질이 없나 봐요. 제가 길을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상담도 하고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림을 친구보다 조금 못 그린다고 나는 그러면 하류 디자이너 아니면 하급 디자이너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난 디자인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림을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학교 생활에도 좀 자신이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디자인 과정에서 그림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이제 디자인 입문이라는 1학년 입문 과목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에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또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이 디자인 작업의 25% 미만이다.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그런 과정 25% 미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더블 다이아몬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 미만이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그러나 25%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언제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리느냐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더블 다이아몬드 다이어그램 잠깐 띄워놓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게 노트북이 지금 키보드가 작동을 안 하는데, 더블 다이아몬드 다이어그램은 제가 이걸 그럼 그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면서 얘기를 하면 두 개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다이어그램을 붙여서 디자인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개념화시킨 다이어그램입니다. 영국 디자인 카운슬에서 만들었고, 많은 디자인 디자인 띵킹에도 활용을 하고 디자인 교육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다이어그램이죠. 저도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이 더블 다이아몬드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더블 다이아몬드 다이어그램은 사실은 전반부에서는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과정에 집중합니다.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문제 정의를 합니다. 이게 기획 과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하고 나면 어떠한 상황에 사용자들이 처해 있는가를 굉장히 다양하게 탐구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쓴다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사과를 다양한 각도로 잘라보듯이 다각도로 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이제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비판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열어놓고 보는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요. 그 다음에 수렴적 사고를 하는 거죠. 이때 디베이트를 하는데, 디베이트라는 건 뭐예요? 토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게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디자인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게 과연 핵심적인 사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를 생각해서 그 핵심적인 문제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바로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찾아나가는 게 두 번째 과정이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기획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림 그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50% 이제 잘랐죠. 그러면 요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 스케치를 많이 해야 돼요. 스케치. 그림을 많이 그려야 된다. 근데 이제 그림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따가 스케치와 렌더링, 다이어그램, 물론 다른 그림도 있겠지만 산업 디자인에서는 요 세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다이어그램부터 얘기하자면, 다이어그램은 언제 쓰나요? 다이어그램은 전반부에 요때만 있습니다. 요때 프로블럼 스테이트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유형화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정의를 내릴 때 요 다이어그램을 많이 써요. 다이어그램 잘 쓰는 사람이 좋은 기획자가 될 수 있어요. 디자이너들도 기획 전문인 디자이너가 있고, 그림 잘 그리는 디자이너가 있고, 3D 모델링 잘하는 디자이너가 있고, 목업 잘 만드는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은 요때,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가 얼마나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있는지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인데요. 스케치하고 렌더링. 스케치하고 렌더링은 바로 스케치는 요 과정에서 쓰입니다. 요 과정은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적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방법이 이 두 번째 확산적 사고, 그러니까 스텝으로 치면 세 번째 스텝이죠. 거기서 스케치를 많이 해야 돼요. 뭐냐? 문제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될까를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바로 즉각적으로 스케치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보여주고 시각화시켜야 되죠. 빠르게. 그래야 이 빠르게 시각화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 시각화를 쭉 하면서 아이디에이션,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스케치를 많이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적 사고,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이 중에서 가장 말이 되는 안을 찾고 그것을 프로토타이핑이라든지 이거 만들기죠. 타입이라고 해서 시제품을 만들면서 이게 로우파이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목업까지 만듭니다. 모컵, MOCKUP 모컵을 잘 안 되네요. 모컵을 만들기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로우파이부터 하이파이 그러니까 아주 고난이도에 아주 잘 만들어진 졸전에 올리는 거는 아주 잘 만들어진 목업을 졸전에 올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초반에는 그런 거를 아주 CNC로 깎고 3D 프린팅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종이라든지 아니면 우드락이라든지 이런 걸로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로우파이 프로토타이핑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런 로우파이 프로토타이핑도 많이 해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든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에서 막 갖고 오고 막 웃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수업 말미에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뭐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우리 이제 산디과에는 막 굴러다니는 재료가 우드락인데 우드락으로 학생들이 이 프로토타이핑을 한 거죠. 보시면 그죠? 그래서 요 프로토타이핑을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이거는 만들기를 잘해야겠죠. 그림 그리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중간에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이건 이제 자동차의 온도 조절 장치인데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워킹 프로토타이핑을 하기도 하고 이거 돌리면 과연 좋을까? 이 크기는 적당할까? 이런 걸 보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안 그리죠? 그럼 그림을 그리는 건 언제냐? 여기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그립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서도 그렸어요. 예전에는 여기서도 그렸는데 뭐냐? 지금은 여기 과정에서 3D 모델링과 렌더링을 해요. 지금 3D 모델링 근데 모컵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연결되고 시각화를 시킨 다음에 바로 모컵을 만들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스케치를 한 다음에 로우파이 프로토타이핑은 예전에도 했어요. 그리고 모컵도 예전에도 만들었고 근데 이제 예전과 지금이 다른 건 뭐냐? 3D 모델링이 없었을 때는 이거를 렌더링을 했습니다. 어떻게? 손으로. 냉장고를 1:1 사이즈로 렌더링을 옛날에 제가 배웠던 선생님들이 옛날에 냉장고 렌더링 했던 얘기 해주시면 기가 막혀요. 실사이즈로 1:1 사이즈로 냉장고를 마카 렌더링을 하셨대요. 파스텔 렌더링을. 되게 전설 같은 얘기인데 옛날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렸어야 됐어요. 옛날에 디자이너들이 필수적으로. 근데 예전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요 스케치 과정에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시각화하는 생각의 정리, 시각화 요게 필요하죠. 그래서 25%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스케치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스케치를 꼭 잘해야 되냐? 아이디어의 시각화. 아이디어 시각화를 해야 된다. 그럼 그림을 꼭 잘 그려야 되냐? 그림 좀 못 그려도 돼요. 그림을 그렇게 막 멋있게 예술적으로 안 그려도 돼. 내가 생각한 게 상대방이 이해될 정도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각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25% 정도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미술학원에서 제가 이거 구글에서 좀 검색을 했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구글에서 입시 미술을 막 이렇게 할 때 막 이런 그림들 그리고 막 그 디자인에서는 막 그 면 잘라가지고 이렇게 포스터 물감 색칠하고 디자인과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충격 받으시겠지만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요. 정밀묘사 안 합니다. 정밀묘사처럼 스케치를 했다간 교수님이 이거 아닌데 라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과에도 학생들 들어오면요 석고상 자체가 없고요. 석고상은 아예 없고 정밀묘사 안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입시할 때 왜 그런 거 그리는 거예요? 형태를 잡고 형태를 그리는 연습을 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계속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걸 기본기로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입시미술에서 한다고 꼭 그거를 대학에서 그거를 필요도 없는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실기 전용으로 학생을 뽑아도 되는 거는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 입시미술 그럼 전혀 필요 없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을 많이 이거 그리는 그 과정의 초반은 스케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그 내용들 형태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입시미술을 배우는 것이 확실히 하고 온 친구들은 더 적응을 잘 하겠죠. 그죠? 그래서 디자이너의 그림은 스케치와 렌더링 그리고 다이어그램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제가 이걸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까지 대충은 말씀을 드렸는데 스케치, 렌더링, 다이어그램. 그래서 다이어그램은 여기에서 필요한 거. 그리고 스케치는 여기서. 다이어그램 여기서 필요한 거죠. 여기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많이 필요하고. 그럼 스케치는 여기. 렌더링은 여기에서 필요한 건데 렌더링은 3D 모델링 한 다음에 렌더링 하면 컴퓨터로 하면 된다. 물론 정말 잘하는 렌더링은 손으로 하는 렌더링 요즘도 뭐 아트센터 출신의 디자이너들 이런 분들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저희 학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렌더링을 손 렌더링 아무도 안 합니다. 자 어떻게 변하냐? 요거는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이죠. 손으로 볼펜으로 펜으로 이렇게 슥슥슥 해놓고 마커로 착착착 해가지고 사인 멋지게 해서 이렇게 멋지게 렌더링. 요거는 어때요? 마지막 파이널 렌더링이 아니라 아이디어 스케치나 어떤 컨셉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렌더링이죠. 좀 거칠죠. 요런 렌더링은 요 렌더링이 아니라 요 스케치죠. 요거 스케치도 제가 잘못 썼네요. 요런 스케치는 지금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하는데 이 정도까지도 안 해요. 요즘에는 이런 거를 마카도 잘 안 씁니다. 제 수업에는 마카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스케치만 시켜요. 스케치만 시켜서 스케치 선 몇 개로 형태를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손인데 이제 컴퓨터로 작업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신티크라든지 그런 화면에다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툴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가격도 많이 접근성이 좋아져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신티크라는 거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가였죠. 300만 원 이상 되는 그 당시 20년 전에 300만 원 이상이었으니까 되게 고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덜 비싸고 웹툰니스트나 이런 분들도 많이 쓰면서 아주 흔해졌어요. 요즘 신티크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신티크로 하는 것의 장점은 스케치 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을 그리는 보조도구라든지 그리고 실수했을 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게 옛날에 마카 렌더링, 마카지에다가 마카로 해서 할 때 마카를 이렇게 착 하다가 실수로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망하는 거예요. 새로 다시 그려야 돼. 으아!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언두가 가능하다. 언두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언두가 가능해서 이제 손으로 이런 마카지에다 렌더링 하지 않아요. 다 컴퓨터로 하지. 그래서 손으로 하더라도 이거 손 렌더링으로 보거든요. 왜냐면 3D 모델링 해서 이제 그 3D 렌더링 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손으로 그린 거는 손 렌더링이라고 쳐줍니다. 그러나 이거를 종이에다가 직접 펜으로 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난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실력 없어도요 이거 여러 번 선 그으면 되니까 언두 계속하면서 여러 번 선 긋다 보면 실력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로 옛날에는 타고난 분들만 그런 걸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타고나지 않아도 연습하면 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감히. 왜냐면 언두가 있기 때문에 좀 잘못 그리면 그리고 미대 간다 디자인 한다고 한 친구들이 그 정도도 못 그리면서 간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습이 부족할 뿐이지. 그래서 제가 학생들 스케치를 가르치는데요. 성극기부터 시작해서 큐브 그리기, 원기둥 그리기, 그리고 나중에 이제 향수병이나 아주 간단한 우유곽 이런 거를 많이 시켜요. 한 1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1학년으로 들어와서 1년 동안 1000장을 그립니다. 그리고 스크랩을 1500개를 하고요. 그래서 한 주에 35장을 그리고 그리고 스크랩은 한 주에 50개씩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림을 못 그려서 디자인을 못 한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물론 힘들어하죠. 저를 미워할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졸업한 친구들은 다 그게 좋다. 그게 필요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하는 거는 사실은 25%를 채워주는 거지. 왜냐면 그 이후에는 저희 학교 커리큘럼에서는 전필 과목에서 스케치를 시키는 과목은 없습니다. 다만 스케치를 못하면 교수님들이 너 스케치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혼나죠. 그리고 스케치 렌더링이 있는데 그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렌더링, 손 렌더링 하고 싶은 사람만 듣도록 커리큘럼이 짜져 있죠. 그래서 제 생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케치는 잘해야 돼요. 스케치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데 반이 맞다. 그건 그런데 이런 스케치는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스케치를 그릴 수 있는, 자기 생각을 거칠게 그릴 수 있는, 색칠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야지 어디 가서
자기 생각을 제대로 그릴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시험 봐요. 삼성 멤버십 이런 데서 스케치로 시험 봅니다. 가서 짧은 시간에 가장 빠르게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스케치이기 때문에 LG나 삼성도 시험 보고 뽑아요. 디자이너, 산업 디자이너 뽑을 때. 그래서 저희는 시킵니다. 답변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가 스케치를 잘해야 되냐? 일부는 잘해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3D 렌더링이 나와서, 그치? 3D 렌더링이 나와서, 저는 스케치를 너무 못하는데요. 형태를 일단 그리시고 렌더링은 안 해도 됩니다. 3D 모델링 한 다음에 컴퓨터에 재질을 입혀주고 환경을 설정하면 얘가 그림을 그려줘요. 3D 렌더링이 정말 기깔나게. 여러분도 아까 요 스케치 좋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했죠. 왜? 우리에게는 대체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3D 렌더링이죠. 그래서 그림 좀 못 그려도 돼요. 그림 못 그려도 렌더링을 기가 막히게 하면 됩니다. 모델링 잘하면 돼요. 모델링 잘하는 건 또 그림 그리는 것과는 또 별개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입체를 파악하고 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어야 되는데, 모델링을 할 때 그러면 전혀 그림을 못 그려도 되냐? 아니에요. 그건 또 스케치를 통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지는 손으로 그려보고 그 형태를 그린 다음에 모델링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생짜로 하는 거는 없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려면 어쨌든 스케치는 개발세발이건 해야 돼요. 어떤 형태를 만들 건지.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도 스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25%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잘 못 그려도 되니까 그릴 줄 아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중에 글씨 못 쓴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글씨랑 똑같다, 스케치라는 건. 렌더링은 뭐 그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글씨를 쓰는 것처럼 스케치를 하시면 그러면 디자인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 타서 응애하자마자 글씨 썼나요? 아니죠. 연필 쥐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아마 5살, 6살, 7살, 8살, 저는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한글을 못 띄워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2학년 때까지. 그랬는데도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연습 안 하고는 아무리 천재라도 그거는 못하는 건데, 스케치가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아유, 실망하지 마시고요. 성긋기부터 시작하시고 아주 쉬운 스케치 책을 사서 연습하시면, 스케치는 쉬워요. 스케치는 네모 그릴 수 있고 육면체 그릴 수 있고 원기둥 그릴 수 있다면 대부분의 형태는 다 그것의 응용이다.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뭐 페라리 같은 디자인을 하겠다만 아니면 곡선과 입체가 복잡한 그런 복합 곡면을 다루는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것만 아니면 그냥 디자인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D 모델링을 또 해서 렌더링하면 뭐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이렇게 훌륭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이어그램은요. 이거 누가 그린 다이어그램인지 아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이팅게일이 그린 나이팅게일이 파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1854년부터 1855년 사이에 전쟁 기간에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를 나이팅게일이 종군 간호사로 하면서 전쟁 중에 그 부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보세요, 병으로 죽고 다른, 그죠? death from other cause, 다른 원인으로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 병으로 죽은 사람, 그죠? 훨씬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악한 군 환경을 이렇게 리포팅하기 위해서 그렸는데요. 이게 데이터 시각화의 어떤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금도 괜히 위인이 아니죠. 지금도 이렇게 회자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인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잘 시각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림과는 좀 거리가 멀죠. 어쨌든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방법인데 그림 잘 그리는 것과는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근데 시각화를 잘 하려면 어떤 미적 감각과 그런 형태력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요즘에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분야, 요거는 이제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데이터 시각화의 어떤 극대화된 버전이고,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를 긁어와서 이렇게 시각화하는 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타블로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그리고 그럴 필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1차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인포그래픽 같은 걸 만든다면 굉장히 그래픽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미감이 뛰어나야 되겠지만 제가 이거는 이제 인포그래픽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 근데 이제 그런 파이 차트라든지 뭐 꺾어선 그래프 같은 그런 것들은 그림 그리는 실력과 상관없이 요즘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림을 못 그려도 디자이너가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유추해내는 그런 아이디어와 시각, 그리고 창조적인 어떤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디자이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과정에 그림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론을 내자면 25% 내외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 선택이나 아니면 디자인 공부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